병중사색 제6장 이식의 병중사색 들어가며 택당 이식은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문신이다. 본관은 덕수이고 자는 여고이다. 그는 문장이 뛰어나 신흠, 이정귀, 장유와 함께 한문사대가로 꼽힌다. 이식의 호는 택당인데 스스로 택당병부라고 부른 것을 보더라도 그의 삶이 질병으로 점철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학질과 다리병, 두풍, 폐질환 등을 앓았고 감기에도 자주 걸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병을 안고 숨어 사니 절간과 흡사한데 이식은 13세에 학질을 앓았는데 4년 뒤에 재발했다고 한다. 학질은 지금은 말라리아라는 병명으로 더 익숙한데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에 사라지기 전까지 흔했던 질병 중 하나이다. 오한과 발열이 번갈아 가며 오기에 속칭 하루거리 혹은 사흘거리라고 했다. 말라리아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말라리아 원충을 전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북하거나 어려운 일로 진땀을 빼는 것을 일러 학을 떼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학이 바로 학질이다. 학질이 쉽게 낫지 않는 병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이다. 을미년 2월에 진사인 문헌에게서 사략과 고풍과 절구를 배우다가 병신년 9월에 학질에 걸리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그동안 고율과 절구 짓는 법을 배우면서 문장의 작법에 비로소 눈뜨게 되었다. 그 뒤에 학질이 심해져 한 달 동안 잠시도 뜸해지는 때가 없었다. 그르렁거리고 숨이 차고 구역질이 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가운데 몇 번이나 죽을 뻔하였다. 그러다가 기해년 10월에 서울에 들어와서 중국인 의원을 만나 그가 주는 약을 먹고 나았으나 학질 때문에 4년이나 학업을 덮어두었다. 위의 글은 이식이 자신의 학문 이력을 수레한 서후 잠록에 실린 글이다. 그는 한창 공부할 10대에 학질을 모질게 앓고 오랫동안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 4년이나 학업을 중단할 만큼 그가 앓은 학질은 정도가 심각했다. 중국인 의원을 만나 약을 처방받아 먹고 병이 나았다는 내용을 보면 당시 서울에 중국 의원들이 들어와 활동했고 그들의 의술이 신뢰를 받았던 정황을 알 수 있다. 학질도 학질이지만 무엇보다 그를 가장 괴롭혔던 고질은 26세쯤에 앓았던 다리병이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서구에서 논일며 약속을 뜯어다가 점심을 들다. 짬나는 날 한가로이 여기저기 거니니 금년엔 다리병이 좀 나았기 때문이네. 맑은 강물은 원래부터 시원스러웠거니와 가녀린 풀잎은 어느새 모두 돋아났네. 시냇가 연한 나물 데쳐 밥을 먹고 눈 녹은 맑은 물로 차를 끓여 마시네. 밥상 위에 올라온 싱싱한 회는 5제후가 먹은 요리보다도 훨씬 맛이 좋다오. 이식은 다리병이 호전되자 여기저기 걸어다니며 자연경물을 즐기고 이를 노래하였다. 눈앞에 탁 트인 강물은 시원스럽고 갓 돋아난 풀들은 생명력을 느끼게 했다. 마음이 즐거우니 입맛도 돌아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회를 맛있게 먹었다. 그러나 그의 다리병이 다 나은 것은 아니었다. 설날에 조정에서 물러나와 새벽녘 대궐에서 신년 할애를 마치고서 돌아오다 홀에 턱을 괴고 서산을 바라보네. 고향 그리는 마음은 봄바람 따라 내달리는데 다리병은 섣달 추위를 겪으면서 고질이 됐네. 까치 지저귀고 까마귀 나니 더욱 시름겨운데 얼음과 눈이 녹아 계곡물 점점 졸졸 흘러가네. 반학도 나이 40에 머리가 새었다고 하니 설날에 억지로라도 좋은 표정 지어야지. 위의 시는 이식이 42세가 되던 해인 1625년에 지은 작품으로 관료로서의 처지와 다리병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그는 정월 초하루에 궁궐에서 신년 할애를 하고 돌아오면서 홀에 턱을 괴고 서산을 바라본다고 하였다. 진나라의 왕휘지가 환혼의 참군이 되자 환혼이 경은 부에 오래도록 있었으니 요즘은 일처리를 좀 하시겠소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왕휘지는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쳐들어 홀에 턱을 괴고는 서산에 아침이 오니 상쾌한 기운이 감도는군요 라고 응대하였다.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 주홀간산으로 바쁜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한가하고 고상한 흥취를 누리는 경지를 일컬을 때 쓰인다. 이식은 오랜 기간 관료 생활을 하다가 새해 첫날 일찍 조정에서 물러나오면서 왕휘지처럼 한가로운 흥취를 느낀 듯하다. 그의 마음은 움트는 봄 기운을 따라 벌써 고향으로 내달리고 있었지만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더욱 심해진 다리병으로 정작 갈 수가 없었다. 이러한 자신의 처지가 새 봄을 맞이하려는 자연물들과 대비되면서 더욱더 시름겹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는 미남의 대명사인 반학도 자신과 비슷한 나이인 마흔에 머리가 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애써 기분을 전환해 본다. 이식은 50대 초반 즈음에는 두풍과 폐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풍은 이식이 중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태가 심했다.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현기증이 나는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다음은 다소 긴 제목을 가진 시를 살펴보겠다. 빈객 오여완이 연전에 지은 등석 창수시를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해준 작품도 몇 수 있었다. 그때 그가 나에게 시에 화답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마침 중병에 걸려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현기증이 있었기에 오래도록 그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병이 조금 나았기에 그가 나에게 극진한 정성을 보여준 뜻에 고마움을 표하며 그 운율을 그대로 따라서 나의 정성을 조금이나마 표해본다. 하지만 억지로 지어본 것이기에 시라고 할 수도 없다. 모두 17수이다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병을 안고 숨어 사니 절간과도 같은데 속세의 소음 피하려고 거처를 또 옮겼네. 두풍으로 아찔해 시 짓는 붓도 내던지고 약봉지에만 마음 쓰고 술마저도 끊었다오. 호루병 속에 1월이 감춰진 것도 모르는데 가마솥 안에 천지가 끓고 있는 줄 알겠는가. 응당 방장실 안에 늙은 유마일처럼 온종일 입을 닫고 말을 잇고 지낸다오. 위의 시에 의하면 이식은 두풍으로 인해 거처를 옮겨 요양을 하였고 두풍 때문에 시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눈이 흐릿해졌다고 한다. 약봉지에만 마음 쓰고 술마저도 끊었다오 라는 말을 보면 이때 이식이 약물 치료에 집중하고 있던 정황을 알 수 있다. 호루병 속에 1월이 걸려 있다거나 가마솥 안에서 천지가 끓고 있다는 신선세계의 일은 자신이 알 수 없는 것이라 그저 유마힐처럼 조용한 곳에서 묵묵히 수양을 하며 지내노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의 시는 위의 연작시 중 10번째 수인데 그가 몇 년간 폐질환을 앓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흥망을 점쳐서 도성으로 정했거늘 오랑캐 말발굽 소리가 이곳을 뒤덮을 줄이야. 비린내로 더럽혀진 곳이 몇몇 곳이던가. 몇 년간 폐병을 앓아 술도 먹지 못했소. 몸에는 죄가 휘감기고 마음에는 한이 서려. 위로 하늘, 아래로 땅에 부끄러울 뿐. 벗들에게 좋은 시로 화답하고도 싶지만 말이 많아져 말만 번드르르해질까 경계한다오. 시의 내용으로 보아 그는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때 폐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성왕이 낙양을 건설하려고 미리 점을 쳤을 때 낙양이 길지라는 점괘가 나온 것처럼 한양을 도성으로 정할 때에도 길지라 하여 정한 것이었는데 그런 점괘가 무색하게도 오랑캐에게 침략을 당하자 이를 마음 아파하고 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폐질환을 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몇 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고
그로 인해 술을 마실 수 없었다고 한 말을 보면 폐질환도 그를 꽤 오랫동안 괴롭힌 고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식은 10대에는 3차례의 학질을, 20대부터는 다리병을, 50대에는 두풍과 폐질환을 앓았다. 젊어서부터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병을 앓으며 고통받은 모습들을 그의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에게 달린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나니. 이식은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무엇으로 보았고 질병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을까? 다음 시를 보면 질병의 발생 원인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다. 내가 금주한 이래로 감기에 자주 걸리곤 하였는데 바람, 추위, 더위, 습기 등 모든 것이 감기의 원인이 되었다. 이는 기혈순환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듯하다. 이에 그 까닭을 서술하여 놀려대는 술 친구들에게 해명한다. 당초에 병을 막으려고 술을 끊었건만 근년 들어 병이 더해지는 것은 삼정이 망가지고 거덜나는 바람에 육녀가 마침내 쳐들어왔기 때문이지. 진나라가 무력을 포기하자 융이 땀만 먹고 등나라가 인정을 베풀자 초나라가 성내는 격이네. 전촉사로 만든 단약을 먹고 언제나 신선되어 하늘로 올라가 볼까. 이식은 술이 병을 치료하는데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술을 끊었다. 그러나 술을 끊은 뒤에도 병에 자주 걸렸다. 그러자 자신이 병에 자주 걸리는 원인을 삼정이 손상된 탓이라고 판단하였다. 삼정이란 도교에서 인체의 세 부위인 상황전공, 중황전공, 하황전공을 이르는 말로 각각 뇌, 심, 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삼정이 손상되었다는 말은 신체의 주요 부위가 손상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육녀란 육기가 조화롭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육기란 고대에는 양, 풍, 우, 회, 명, 후대에는 풍, 한, 서, 습, 조, 화를 지칭하였다. 앞의 삼정이 인체의 정기라면 육녀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사기를 의미한다. 이식은 신체의 기능이 부실해졌을 때 외부에서 나쁜 기운이 침입해 감기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합리적 방법을 강구해도 차도가 없을 때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상을 꿈꾼다. 이식도 도교에서 쓰는 단약까지 떠올리며 육신의 고통을 벗어날 날을 꿈꾸고 있다. 이식이 질병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그가 33세에 지은 8수의 연작시 술병편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작품은 젊은 나이에 중병을 앓고 있는 심한세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었지만 이를 통해 질병에 대처하는 이식의 마음가짐을 볼 수 있다. 타고난 기운에는 후하고 박한 차이가 있고 음양은 날마다 틈을 타 침범하네. 이로 말미암아 질병이 생기나니 성현들께서도 일찍이 겪으신 일이라네. 비유컨대 벼 곡식을 잘 키워놔도 가을에 연글지 못하는 것과 같지. 하늘에 달린 운명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나에게 달린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나니. 안으로 뜻을 돌려 외물의 구속을 푼다면 주방의 효험을 그런대로 볼 수 있으리라. 성리학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 일정한 기를 부여받는데 이것에 청탁과 후박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건강에 선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침은 부인할 수 없는 상식이다. 장자 인간세에 이를 이루지 못하면 반드시 인도에 근심이 있겠지만 이를 이루면 반드시 음양의 조화에 근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이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심초사하다 보면 이를 이루어내더라도 음양의 조화가 깨져 결국 몸이 상하는 근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현이라고 하더라도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하였다.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무리하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식은 운명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자신이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하겠노라 다짐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안으로 뜻을 돌려 외물의 구속을 푸는 것이다. 그래야만 주방의 효험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주방이란 진나라 가롱이 지은 의서, 주후 비급방에서 유래한 말로 실질적으로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그는 유학자로서 마음을 수양하고 외부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건강도 회복될 수 있다고 했다. 병의 원인과 치유 방법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난 시이다. 어려서부터 고질병 안고 살아 문 닫아 건지 어느새 12년. 병 낫고 보니 벌써 늙은이 되어 세상 일도 이젠 해볼 수 없네. 그대의 은후와 성도 같지만 문장 솜씨도 서로 비슷하다네. 입은 옷 무게도 견디지 못한다 하니 조물주가 참으로 장난을 쳤구나. 하상곡을 소리 높여 불러보게나. 예전부터 이런 선비가 많이 있었네. 연작시의 두 번째 작품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식은 10여 세부터 학질을 앓아 건강이 좋지 못하였다. 그는 병에 걸리면 문을 닫아 걸고 출입을 하지 않았는데 병세가 나아지기까지 거의 12년이나 걸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이 고질이 되어 평생을 괴롭혔다는 것이다. 병이 얼추 나았을 때에는 이미 노인이 된 뒤였다. 첫 번째 수에서 그는 선천적으로 허약한 기질을 타고났어도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자신을 괴롭힌 병마를 이길 수는 없었고 그는 좌절을 겪기도 했다. 이식은 자신이 그러했기에 심한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었다. 그는 심한세를 심은후에 비유하였다. 심은후는 남조 양나라의 시인 심약을 가리키는데 그는 병으로 허약해진 나머지 100일 만에 허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지고 손으로 팔뚝을 재자 한 달 사이에 반으로 줄어들 정도였다고 한다. 이식은 심한세에게 심은후와 성만 같을 뿐 아니라 문장 솜씨까지도 비슷하다고 칭찬해 줌으로써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를 위로해 주었다. 온무게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순자에서 옛날 섭공자고가 왜소한 데다 병으로 수척해진 나머지 옷을 입고 걸을 힘도 없었다라고 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병약한 정도가 심한 것을 묘사할 때 쓴다. 그는 이 말을 빌려 병약해진 심한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도 오랫동안 병을 알아본 사람으로서 그에게 하상곡을 소리 높여 불러볼 것을 곡진하게 권한다. 하상곡은 선진 시기의 노래로 하상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같은 병을 앓으며 서로 애처롭게 여기고 같은 근심을 하며 서로 돕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식은 심한세에게 혼자서만 외롭게 병을 앓는 것이 아니며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 그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라고 권했던 것이다. 유마는 원래 스스로 병들었다고 했지만 속인들은 병이 든 척한다고 의심했네. 육신이야 어찌 중생들과 다를까만 초탈한 깨달음만은 필적할이 없다네. 말을 하지 않고 불의법문을 보여주니 수없이 많은 언설이 이 뒤로는 끝이 났네. 문수보살을 보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니 누워있는 방장실에 서늘한 바람이네. 연작시의 세 번째 수이다. 유마는 석가와 동시대에 살면서 대승의 불법을 수행한 유마희를 가리킨다. 유마가 병을 핑계로 석가에게 나아가지 않자 석가가 보살들을 보내 문병하게 하였다. 문수보살이 어째서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묻자 유마힐은 모든 중생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병든 것이니 만약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나의 병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대답한다. 그 뒤 그 자리에 있던 보살들은 각자 불의법문에 대하여 말을 하였는데 마지막에 문수보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유마힐은 그런 말조차 하지 않은 채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이법문의 참경지를 보여주었다. 이식은 심한세를 위로하기 위해 이 고사를 빌려온 것인지도 모른다. 유마힐이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겨 아팠던 것처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식인이라면 아플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장맛비 열흘 동안이나 내리니 자상은 아마 병이 들었으리라.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먹이니 친구의 우정은 한량이 없다네. 비틀거리며 우물에 가서 비춰보니 조물주의 솜씨는 정말 기막히네. 하늘과 땅은 위대한 부모이며 음양과 오행은 날줄과 시줄이라네. 어찌 수고롭게 달라진 것을 묻나. 한번 웃고 그냥 서로 바라볼 뿐. 연작시의 넷째 수로 주로 장자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장자 대종사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자연은 자상과 친한 사이였는데 한 번은 장마가 열흘 동안 계속되자 자상이 굶주려 병이 낫겠다고 생각하고는 밥을 싸 들고 가서 먹이려 하였다. 그런데 자상의 집 앞에 당도하니 자상은 노래하는 듯 곡하는 듯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었다. 아버지 탓인가 어머니 탓인가 하늘의 잘못인가 사람의 허물인가. 노랫소리는 가느다랗고 시구는 촉급하였다. 자여가 들어가서 물었다. 자네의 노래가 어째서 그런가? 자상이 대답하였다. 나를 이 지경에 빠지게 한 이가 누구인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알 수가 없네. 부모가 어찌 내가 가난하기를 원했는가. 또 하늘은 사사로이 덮어 줌이 없고 땅은 사사로이 실어 줌이 없으니 어찌 나만 가난하게 만들었겠는가. 이렇게 만든 이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없네.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운명인가 보네. 운명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하는 이야기이다. 장자의 같은 편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실려 있다. 얼마 뒤에 자여가 알아누웠다. 자상이 가서 문병을 하니 자여가 말하였다. 기이하구나. 저 조물주는 장차 나를 꼽추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자여는 허리가 굽고 등이 치솟았으며 등에 있는 오장의 배수혈이 위를 향하고 턱은 배꼽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또 어깨는 정수리보다 높아졌고 목덜미는 하늘을 향하게 되었다. 이는 음양의 두 기운이 조화를 잃어버려서이다. 그런데도 그는 마음이 평안하여 아무 일도 없는 듯했다. 자여가 비틀비틀 우물에 나아가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고 말하였다. 아, 저 조물주는 또 나를 꼽추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자상은 지독한 가난을 겪었고 자여는 병에 걸려 흉한 몰골이 되었지만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자신들을 얽어매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위에 소개한 이야기 바로 앞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자사, 자여, 자리, 자래, 네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하였다. 누가 과연 무를 머리로 여기고 삶을 등뼈로 여기고 죽음을 꽁무니로 여길 수 있을까? 또 누가 죽음과 삶, 존재와 사라짐이 하나라는 이치를 알 수 있을까? 나는 그와 버탈이라. 네 사람은 서로 돌아보고 웃으며 마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 그래서 마침내 더불어 벗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삶과 죽음, 존재와 사라짐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식은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심한세에게 장자 대종사에 실린 세 편의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을 한결같이 보고 자연의 변화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피차의 차별을 잇는 깨달음의 경지를 추구할 것을 권하고 있다. 사마상여는 무릉 땅에 누워 지내며 머리가 새도록 소갈증 안고 살았고 두보는 파수에서 밥해 먹고 살면서 상서성 아련에도 참여하지 못하였네. 문장은 스스로 즐기려고 지었지만
명성은 두 사람 모두가 우뚝하다네. 내가 두보의 북정편을 읽어보니 외로운 충심은 해와 달처럼 빛나는데 어째서 사마상여는 동봉의 글을 지어 두고두고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가. 연작시의 5번째 수이다. 사마상여는 효문원 영을 지내다가 소갈증 때문에 그만두고 무릉에 내려와 살았다. 또 두보도 학질에 걸린 채 파수에서 지내며 조정에서 멀리 떠나 지낸 적이 있었다. 이식도 사마상여처럼 소갈증을 앓았고 두보처럼 전란을 겪으며 학질로 고생하였다. 예로부터 병들어 벼슬에서 물러난 문인들은 문학을 하며 소일하곤 하였는데 이식은 병을 앓는 동안 소일거리로 짓는 작품이라 해도 신중하게 짓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두보가 지은 북정편은 당나라 숙종 2년에 봉상에 가서 황제를 아련하고 좌수뷰에 제수된 뒤 부주의 집으로 돌아갈 때 지은 시인데 소식은 이 작품을 두고 군신의 대체와 충의의 길을 아는 시라고 극찬하였다. 반면 사마상여가 임종 직전에 지은 봉선문은 한 무제가 태산에 가서 봉선을 행하는 근거가 되었기에 두고두고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식은 이와 같은 몇 가지 고사를 떠올리며 병이 들었거나 죽음에 임박해서 짓는 글이라도 반드시 신중하게 써야 함을 떠올렸다. 조생은 젊어서부터 고질에 시달리다. 묘지명을 지어놓고 혼자 슬퍼했지. 죽고 사는 일이 중대하긴 하지만 질에 마음 졸이며 괴로이 살 것 있겠는가. 그대여 중경의 아내를 한 번 보게나. 덕석 덮어쓰고 우는 남편을 꾸짖었네. 사나이는 의기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라 병 걸린 것쯤으로 천명이 궁해지지 않네. 연작시의 6번째 수이다. 사람들이 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생이 고질병에 시달리다 스스로 묘지명을 지어놓고 슬퍼한 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는 동안 죽음의 공포에 갇혀 지내는 것처럼 소모적인 일도 없다. 이식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중경의 아내를 보라고 권하였다. 중경은 한나라 왕장의 자이다. 전한서 왕장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왕장이 젊어서 장안에서 공부하며 아내와 단둘이 살 적에 병에 걸렸는데도 이불이 없어서 덕석을 덮어쓰고 있는 처지였다. 그때 아내와 연결하면서 울자 그의 처가 성내며 꾸짖었다. 중경, 지금 조정의 높은 사람 중에 그대보다 나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도 지금 병들어 고달프다 해서 스스로 분발해 보지도 않고 도리어 눈물을 흘리니 어찌 그리 비루한가요? 위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사람이 죽음을 직면하면 마음이 약해져 의연하게 행동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식은 병 때문에 장부의 의기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여겨 왕장의 고사를 인용해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현한자를 이해하나니 일생 동안 고질병을 안고 살면서도 오직 실형에 가득한 서적으로 만년까지 수심을 위로하였다네. 그리고 또 듣자 하니 유정은 장수가에 3년간 몸져 누웠다지. 문학으로 생계를 이을 순 없었어도 위대한 명성은 지금까지 전하나니 칠자도 문단의 앞자리를 양보했고 삼도부도 그의 말로 유명해졌네. 연작시의 7번째 수인데 중국의 문사들과 관련된 고사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가 이해한다는 현한자는 진나라의 은사인 황보밀을 이른다. 그는 황보밀이 평생 고질병에 시달렸으면서도 실험 같은 서적을 갖추어 두고 독서를 통해 수심을 잊었다는 이야기와 위나라의 문인인 유정이 고질병을 지닌 채 장수가에 숨어 살면서도 명성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인용하였다. 한편 칠자는 후한 말기에 이른바 건한칠자로 유정을 비롯하여 공용, 진림, 왕찬, 서간, 완우,
응창 등을 가리킨다. 삼도부는 진나라 좌사가 오랜 세월 구상하여 지은 촉도부, 오도부, 위도부를 말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가 황보밀이 서문을 써준 뒤로 부자와 귀족들이 서로 다투어 베끼는 바람에 낙양의 종이값이 일시에 폭등할 정도로 유명해졌다고 한다. 이 식은 이와 같이 고지를 앓으면서도 뛰어난 문학작품을 남겼던 인물들을 열거함으로써 병을 앓더라도 좌절하지 말라고 환자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호공은 다리에서 떨어지던 날에 혼이 놀라 달아남을 느꼈는데 10년간 모진병 하나를 앓으며 죽음을 삶과 같이 볼 수 있게 되었다네. 백공은 젊을 때 조급증이 있어서 음식이 맛없으면 투정도 하였다네. 그러던 어느 날 병들어 누워있다가 책을 보고 마음이 호련히 편해졌네. 현인은 자기 성찰을 소중하게 여겨서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더 진보하기에 영원히 높은 산처럼 그를 우러러 보나니 병에 걸렸다고 운 없다 생각 말게. 연작시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이 식은 뜻밖의 사고로 평정을 잃고 혼비백산했던 사람이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서 생과 사를 초탈하게 된 일화를 들었다. 제5구에 등장하는 백공의 일화는 유명하다. 백공은 송나라의 여조겸을 가리키는데 그는 젊었을 때 조급증이 심해서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이 올라오면 살림을 때려 부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다 병들어 누워있으면서 논어 위령공에 자신의 잘못은 혹독하게 책망하고 남의 잘못은 가볍게 책망하면 원망하는 말이 멀어질 것이라는 말을 읽고 호련히 깨달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한다. 이 식은 이 고사를 통해 병들어 누워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남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이동안의 인격과 사고가 더 성숙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저 환자를 위로하거나 쾌차를 기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병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을 언급하여 병이 주는 삶의 의미를 짚어보게 하였다. 나오며 이 식은 10대에 학질을 심하게 앓아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그로 인해 4년간이나 학업을 중단했다고 한다. 또 20대부터 40대까지는 다리병을 앓았고 50대에는 두풍과 폐질환도 앓았다. 이처럼 그는 평생 심각한 병마와 싸웠다. 구양수는 문학작품을 창작하기에 가장 좋은 3가지 환경 가운데 하나로 병에 걸렸을 때를 꼽았다. 병이 들면 건강할 때보다도 작가의 문학적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섬세해진다는 말이다. 이 식은 시를 통해 질병에 걸렸을 때의 정서와 질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었다. 장기간 병을 앓으면서 떠오른 여러 가지 감정과 사상을 연작시 안에서 충분히 녹여냈다고 할 수 있다. 작가들이 질병을 주제로 지은 작품 가운데는 한시 장르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내용면에서 불가나 노장에서 유래한 고사를 인용한 경우가 많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건강할 때는 유교적 관념에서 이탈하지 않다가도 병이 들면 불가나 노장 쪽으로 고개를 돌린 것은 고통스러운 육신의 구속에서 벗어나 부처나 신선처럼 현실을 초월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구가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스스로를 병을 앓는 사내, 즉 병부 등의 말을 붙여 자호로 삼은 예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성호는 무감병부, 유성룡은 서해병은, 송시열은 파곡병부, 화양병부로 자호를 삼았다. 이식도 자신의 삶에서 뗄 수 없었던 병이라는 화두를 안고 스스로 택당병부라 부르면서 병을 주제로 한 흥미로운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